안녕하세요. 김우승입니다. 여기 우리 배 교수님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은 제가 전문대학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게 별로는 없습니다. 근데 2011년도에 산학협력학회라는 걸 만들었을 때 전문대학하고 우리 일반대학하고 같이 교수님들이 모여서 만들고 있고요. 지금 대림대학의 박상은 교수님이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그냥 우리 전문대 교수님들하고 접점이 좀 많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냥 제 관점에서 본 거기 때문에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런 사례가 있구나. 지금 대학들이 일반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다 위기죠 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산학 협력, 특히 부산이 지산학 협력을 굉장히 잘하고 있죠. 이게 대학 혁신이라고 얘기하는데 혁신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게 그냥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재정 위기, 이것은 돈만 투입되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왼쪽에 있는 대학이 왜 필요하지? 그런 챌린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건 지금 우리 사무관님도 얘기하셨지만 너무나 많은 그 공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대학 진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학령 인구 감소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학이 왜 필요한지, 예전에는 그저 어디 가서 무슨 뭘 하려고 그러면 다 대학을 나와야 됐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거죠. 온라인 교육하고 지금 미국도 그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지금 온라인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이 지식 전달 기관이었죠. 왕 노릇은 이미 끝났고요. 대한고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첨단 분야라고 해서 우리가 학생을 길러서 사회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한고등교육이 많이 하고 있다. 여러분들 버추얼 러닝이라고 이 온라인 교육이 코비드 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995년도에 어바나 샴페인에서 풀리 온라인 코र्스가 이미 오퍼가 됐었고요. 그리고 1년 96년도에 석사학위를 100% 석사학위를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2023년 5월 현재 보시면 1995년도에 풀리 온라인 교육을 했다고 선언이 되어 있고요. 현재 150개 플러스 디그리 앤 서티피킷이 어바나 샴페인 한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한 대학에 그렇게 되어 있고 700만 명이 지금 무크에 후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200개 국가 이상의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위를 따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가 아닙니다. 한 대학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이게 없었을 때는 외국 유학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물리적으로 가든가 외국 유학 안 가면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왔었죠. 근데 그렇게 지금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묵 베이스로 해가지고 코세라랑 학위를 준 세계 첫 번째 학교라고 되어 있고요. 96년도에 마스터 오브 라이브러리 앤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로 하고 미국에서 지금 랭킹 1위입니다. 이게 지금 현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제가 블루밍턴 인디애나를 갔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사진을 찍은 거예요. 거기 74학번입니다. 루디라는 분인데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모교에다가 루디 스쿨 오브 인포메틱스 컴퓨터 사이언스 빌딩을 지어줬고 거기 이제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이게 2019년도 코비드 바로 전에 졸업식의 졸업자 명단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가 2019년도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막 이제 만들고 그 전임 총장님이 만드시고 해가지고 관심도 많았고 핫한 분야였죠. 석사 디그리인데요. 두 번째 있는 칼럼 제가 옐로우 마크 하는 게 뭐냐면 온 캠퍼스에서 수강한 학생들의 졸업장 명단이고요. 세 번째 칼럼이 뭐냐면 100% 온라인으로 학위한 학생들이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이버 대학과 온 캠퍼스 대학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죠. 학위도 다르죠. 이 친구들은 학위가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주는데 3배니까 3배요. 그런데 US News and World 리포트를 들어가 보시면 베스트 온라인 배추럴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300개, 390개 몇 개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데
1위가 제가 조사할 때만 해도 유니버시티 플로리다 게인스빌인데 아웃 오브 스테이트 튜션 얼마? 현재 4,000명이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10몇 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공대도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버럴 아츠나 이런 쪽 인문사회계나 소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겠지만 베스트 온라인 마스터인데 이 대학들을 보시면 학생들이 교수한테 왔을 때 어디 갈까요 하면 추천해주고 싶은 탑 대학들입니다. UCLA 있고 퍼듀 있고 펜실베니아는 온라인으로 움직이는 월드 캠퍼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수님들이 온 캠퍼스 교수님들이 그대로 가르칩니다. 우리처럼 사이버하고 이렇게 나눠 있지 않고요. 아까 얘기한 유니버시티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 있고 컬럼비아, 유니버시티 미시간, 애나버 다 탑 대학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학들이 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원 과정에 지금 석사 과정에 돈이 얼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좀 시커멓게 나온 건 제가 그냥 화면을 찍어서 그런데요. 제가 팝업을 해가지고 클릭을 해가지고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을 찾으려고 제가 이제 기계공학이니까 쭉 찾는데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분야가 엄청 많죠. 에어로스페이스, 에그리컬처, 아키텍처, 시빌, 뭐 케미컬, 컴퓨터 쭉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지금 분야가 온라인으로 마스터 디그리를 지금 주고 있다. 조지아텍의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우리 신문에서 많이 보셨죠? 서울대학의 컴퓨터공학 전공자를 늘리려고 하는데 한 명도 못 늘린다. 스탠포드나 버클리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 1,000명씩 막 이렇게 배출하는데 그런데 이 조지아텍도 온라인을 왜 하냐면요. AT&T가 $2 밀리언 2014년에 조지아텍에다 줍니다. 컴퓨터 사이언스에다가. 그 이유는 AT&T에 있는 사람들을 학부 마친 사람들을 석사 과정으로 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온라인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해가지고 $2 밀리언 주고 나서 그 당시에 온 캠퍼스에서 들으면 4만 불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온 캠퍼스에서가 아닌 온라인으로 하면 학위 따는데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7,000불입니다. 학위 따는데 7,000불입니다. 한국보다 싼 거죠. 그죠?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지금 5천 몇백 불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워낙 많아져 가지고 규모의 경제에서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러고 나서 어바나 샴페인도 여러 묵베이스로 해서 하는데 2만 불, 3만 불이잖아요. 근데 왜 조지아텍을 못 따라가냐? 이니셜 인베스트먼트가 있었던 거예요. AT&T에서. 근데 다른 데는 그걸 찾기가 어려운데 더 이상 AT&T도 이제 안 와요. 이거 맨 처음에 누구랑 했냐면 유다시티랑 같이 했습니다. 유다시티랑. 근데 유다시티는 그 당시에 대학을 찾기를 원했고 AT&T도 대학을 찾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워낙 많은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지아텍 같은 경우가 아까 얘기한 대로 AT&T에서 초기 투자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까지 졸업생이 6,400명입니다. 그 한 과에 온라인으로 졸업한 졸업생이 6,400명인데 2021 현재 등록 학생이 11,000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11,000명. 그리고 맨 오른쪽 밑에가 38%가 인터내셔널 학생입니다. 그 얘기면 여기 이제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래도 다 세포 분열이 좀 된 학생들이잖아요. 그 학생들이 이게 없으면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오든가 했을 텐데 학령인구 감소, 아까 우리 사무관님 얘기하신 대로 학령인구 감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플러스 학생들이 안 오는 겁니다. 길이 많아진 거죠. 길이. 그래서 105개 국가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요. 인클루딩 코리아입니다. 한국 학생들도 여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질 관리 엄청나게 합니다. 성적표 다 내야 되고요. 유학 갈 때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터디 플랜도 내야 되고 토플 성적도 내야 되고 다 내야 됩니다. 똑같이 해서 질 관리를 엄청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요것이 그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근데 자연스러운 질문이 뭐냐면 내가 온라인으로 했을 때 내 디플로마나 트랜스크립트 때 온라인으로 써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온라인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는 내부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것뿐이고, 맨 밑에 있죠, 빨갛게. 보스 케이스에서 디그리 네임은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 인 컴퓨터 사이언스로 그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페이스에 맞게끔 하고, 자기가 일을 해야 돈을 버는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 온라인은 도메스틱, 그러니까 미국 국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105개 국가에서 40% 학생이 외국인이지만, 온라인 프로그램은 내국인이 많고, 그리고 외국의 학생들도 있고, 근데 머저리티 아까 60%는 다 미국이죠. 그런데 미국 대학원에 100을 봤을 때 미국 학생들이 온 캠퍼스에서 60% 이상은 없습니다. 더 낮습니다, 훨씬. 그리고 이게 미국 대학의 온라인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same degree, 온 캠퍼스하고 똑같고요. 맨 밑에서 세 번째, 디플로마 usually doesn't state. 이게 온라인에서 하기를 했는지 온 캠퍼스에 했는지 전혀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사이버 대학에 또 대학들 협의회가 언급이 엄청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여기는 출발 자체가 그렇게 됐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유다시티인데, 여러분들 그 보고서 쓰실 때 마이크로 디그리, 아마 나노 디그리 하실 텐데요. 그게 2011년도에 사바차 스런 교수가 유다시티 만들면서 한 건데요. 여기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대학이 왜 필요하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나노 디그리를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취업이었습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나노 디그리를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1년 후에 에드엑스라고 해서 MIT하고 하버드에서 서티파이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마치면. 근데 이 에드엑스에서 마치고 나면 링크드인에다 올리면 취업에 대한 것이 너무나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디그리 가지고는 안 되는데 나노 디그리를 가지고 와서는 취업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 왜 필요하지? 이 창업이 누가 했냐면 아그라알 교수가 했습니다. 작년에 글로벌 인재 포럼에서 아그라알 교수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도 사람인데, 인도의 한 주가 5천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죠. 그 한 대학이 50%는 에드엑스 강의 듣고 50%는 그 대학 교수님 강의를 듣고, 근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600불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강의 다 제공하고. 근데 예전에는 그게 뭐였냐면 언어 배리어가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었는데, 그 언어 장벽도 이제는 너무나 다운이 돼서 아무 문제 없다. 제가 사실은 MIT 그 물리학과 강의를 좀 들어봤어요. 뷰티풀합니다. 제 기계공학이니까 물리는 그냥 같이 따라오는데요. 야, 내가 왜 대학교 다닐 때 저런 분 강의를 못 들었지? 그런 겁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플렉스 베어리어블, 왜 그게 나왔고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언어 장벽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스마트폰에다가 구글 커리어 서티피킷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나올 텐데요. 구글이 4년제 디그리를 없애겠다는 게 그들의 앰비션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3개월에서 6개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한 달 49불입니다. 49불 없는 학생 장학금 줍니다. 그래서 써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그러니까 돈 없어서 공부 못한 애들 없는 거죠. 3개월에서 6개월. 한 주에 한 10시간 정도 공부하고, 거기 프로젝트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끝나고 나면 93,000이 저게 뭐냐면,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6디지 셀러리입니다. 10만 불 이상. 거의 지금 육박한 거죠. 대학 나도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대학들 많이 문 닫습니다. 미국의 디파트먼트 오브 에듀케이션 들어가 보시면 걔네들은 상시적으로 그냥 대학이 없어졌다 막 이렇게 다 리스트업이 돼 있습니다. 어느 대학 없어지고 캔슬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긴 그냥 맡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잡 오프닝이 1.8 밀리언 정도 플러스의 잡 오프닝이 있고, 75%는 뭐냐면 이거 끝나고 나서 만족도가 75%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 어널리틱스에 관심이 많아서 파운데이션 오브 기초 과정입니다. 그걸 마치면 말씀드린 대로 30만 개 정도의 잡 오프닝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래서 구성원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엔트리 레벨이니까, 얘네들이 이제 엔트리 레벨이라고 돼 있어요. 기초 과정이니까 우리 빨리 한양대학은 이제 대학원 과정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막 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들었는지 뉴라고 그래가지고 대학원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과정을 들었던 분들이 가보니까 또 요구사항이 있는 거예요. 대학에서 이거를 막 하려면 힘들죠. 교과 과정 만들어야지, 뭐 바꿔야지, 블라블라, 안 되는 1000만 가지 이유 있지, 이래 되는데 여기는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예? 만들면 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널리스 만들었는데 12만 불입니다. 학위랑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대학이 왜 필요하지? 이렇게 되는데 대학이 안 변한다? 그렇게 되면 그건 자명한 사실인 겁니다. 짭이 여기가 더 잘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보시죠. 2년제 대학들이 훨씬 더 뜬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의 작년 글인데요. 이 이유가 있습니다. 4년제에 갔더니 학비가 너무 비싸다. 요새 여러분들 주립대학도요 4만 불이 넘습니다. 아웃 오브 스테이트 튜션 같은 경우는. 인스테이트 튜션은 뭐 그보다 한 2분의 1, 3분의 1 된 학교들도 있지만, 다 타주에서 오거나 외국에서 오는 아웃 오브 스테이트인 경우에는 그 정도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냥 계속해서 자기 론 갚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미국 정치권에서 론을 갖다 없애주겠다, 이게 이제 그냥 얘기하는 거죠. 평생, 여기 보시면 커뮤니티 칼리지가 미국 전역에 1030개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4년제 대학은 사립이든 공립이든 상관없이 지금 계속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전문대학은, 그러니까 2년제, 우리 전문대학은 지금 4년제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통상 그냥 전문대학이라고 그러면 1학년 저기서부터 올라가는데 쟤네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올라와라, 숙제해라,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에스컬레이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전문대학이. 단 여기서 뭐냐면 취업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질 좋은 취업 경쟁력이 있는 전문대학으로 좀 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성인들한테 보니까 56%가 그냥 4년제 자기 했던 거 후회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에 저는 우리 전문대학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전문대학이 잘했던 것들을 다 일반대학이 다 가져왔어요. 현장 실습,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대학에서 다 가져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 파란 거로 쓴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설픈 4년제 대학은 지금 줄줄이 문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의 그 교육부 들어가가지고 쭉 보니까 상시적으로 언제 학교가 없어졌고 계속 이제 없어졌는데, 대부분 어떤 대학들이 없어지냐면 리버럴 아츠 하는 데, 인문 쪽.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예전에 그 EBS에서 보면 그 고전 100권 읽기 그런 대학들 막 추앙하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 대학부터 지금 문을 닫습니다. 왜 그러냐?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학벌보다는 실력,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과연 우리 전문대학에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구글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7년도에 온라인 교육기관을 만들었다는 게 이게 구글 커리어 서티피킷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보면 구글이 뭐라 그럽니까? 6개월 과정 그것만 맞추면 4년제 디그리랑 똑같이 인정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엑센추어가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 엑센추어도 자기네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보니까 12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80%가 4년제 디그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4년제 디그리 있다 없다에 대한 걸 가지고 예전과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결국은 4년제 대학들이 줄줄이 문 닫는다는 것이 지금 미국의 얘기고, 리버럴 아츠 대학들이 지금 대개 문을 닫습니다. 얼마 전이죠. 그러니까 6개월 됐나요? 그 코세라 대표가 왔습니다. 대표가 왔는데 이분의 맨 밑에 걸 한번 봐주세요. 예전에 한 강좌를 언어를 컨버전 하려고 그러면 10,000불이 들었는데 지금은 단돈 20불. 그러니까 언어 장벽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언어 장벽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그 나라 말로 그대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리어들이 다 없어졌는데
국내에서만 지금 72만 명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 일반 대학 4년 전문대학에 다 와서 공부를 했는데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구글 커리어 서티피켓은요, 한국말로 선전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시면 한국말로 되어 있어. 한국 학생들 뽑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영향력 있는 대학 교육은 이제 필수가 됐다.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게 며칠 전입니다. 7월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교육개혁을 안 해가지고는 안 된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시는 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 좋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 정부의 역할이죠. 그러나 그 질 좋은 일자리에 갈 수 있게끔 학생들을 훈련시키는 건 또 대학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 대기업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학생들은 질 좋은 취업으로 굉장히 많이 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취업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졸업 1년 이후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에 상용직으로 취업한 분이 51%밖에 안 한다고 1년 후 취업한 거는 26.8%만 대기업에 입사했다. 그리고 임금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대기업에 지금 임금 월이 591만 원, 중소기업에 286만 원 이렇게 두 배로 되어 있고요. 이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제가 한 몇 주 전에 공학 한림원에서 그 기업체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봤어요. 현장을 좀 많이 알아야 돼서요. 판교에 있습니다. 기계 관련된 회사의 연구센터예요. 제가 가보고 이야, 어떻게 기계 관련된 회사의 건물이 이렇지? 이게 됐어요. 근데 옆에 연구소장님이 이제 앉으셨어요. 물어봤습니다. 신입사원, 학부 나온 신입사원 연봉 얼마 주나요? 제가 듣고서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대기업입니다. 7천만 원을 준다고 그럽니다. 신입사원으로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프린지 베니핏도 많아가지고 매달 돈을 주고요. 기름값. 그리고 아침 6시 반서부터 아침 주고 점심 주고 저녁 주고 그 다음에 애들 맡기는데 한 250명 그 유아애들이 있어. 거기 들어가 봤더니 거기도 엄청 잘 해놨더라고요. 음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날 그 공학하려면 회장도 오셔가지고 스페셜리 준 줄 알았더니 똑같이 먹는 거예요. 직원들하고. 근데 그 회사 카풀이 있답니다. 이분들은 아침에 세수만 하고 거기 와서 밥 먹고 점심 먹고 집에 가기 전에 거기서 저녁 먹고 가고. 그래서 물어봤대요. 야, 너희 집 냉장고에 뭐 있니? 그랬더니 상무님, 우리 집 냉장고에는 맥주밖에 없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그러한 상황을 본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중소기업을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질 좋은 취업률을, 질 좋은 회사들 만드는 거 정부의 몫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그런 걸 막 부밍을 해놓고 학교가 어떻게 기업을 만들어요? 그러나 학교의 몫은 그런데 갔을 때 그 학생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개혁을 우리는 하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방점을 두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항상 발표하는 10가지 스킬이 있습니다. 2등서부터 10등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첫 번째가 뭐냐면 Problem Solving Ability. 그 앞에 원래 컴플렉스가 붙어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 이거는 저는 전문대학이든 4년제 대학이든 똑같다고 봅니다. 2019년도에 비즈니스 인사이드에서 뭘 발표했냐면요,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 미국 애들도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회사들은 4년제 디그리를 요구하지 않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어떠한 잡을 네가 할 수 있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학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학 고등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받아도 스킬만 있으면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학생들은 내가 4년제 디그리가 있어야 좋은 회사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It's not always true라고 돼 있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2022년도에 발표했습니다.
그거 보시죠. 구글, 델타 에어라인은 예전에는 뽑을 때 어떻게 됐냐면 4년제 디그리 있고 조종사 자격증이 있고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4년제 디그리 없어도 된다. 있다고 해서 페널티를 주는 게 아닙니다. 없어도 되고 두 가지만 있습니다. IBM도 여기 밑에 보시면 The majority of its US role at IBM no longer require 4-year degree입니다. 이미 IBM도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사람, 저처럼 교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리서처로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냥 자기가 취업으로서 자기 인생을 살겠다는 사람들은 스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한고등교육에서 그냥 가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 밑에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빨갛게 제가 되어 있죠. 4년제 디그리가 과거입니다. was preferred, 선호됐으나 그러나 더 이상 job applicant한테 요구하지 않겠다. 이걸 이미 선언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맥상통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까지 지금 퍼졌냐면 메릴랜드 주에 호간이라고 하는 왜 한국 사회란 분 아시죠? 스텝다운 이제 그만하셨지만 3번 하셨기 때문에 그분도 메릴랜드의 주정부 공무원을 뽑는데 몇만 개 잡들은 4년제 디그리 요구하지 않았더니 우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따라 누가 했냐면 그 필라델피아 이번에 해리스 그 후보가 부통령으로 막 경합했던 그 펜실베니아의 사피로라는 그 지사가 있습니다. 그 지사도 똑같이 메릴랜드처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겁니다. 펜실베니아 거버너 사피로 캠페인도 시밀러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상황으로 사회도 변하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사회가 너무 다이나믹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에콜 42 아시나요? 지난번에 우리 장상윤 차관님 시절에 방문했을 때 아마 그 기사입니다. 에콜 42를 가셨죠. 왜냐면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학생들 배출 인력이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신 건데 저게 2013년도에 프랑스의 IT 회사 회장이 그냥 학원처럼 만든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유럽에서 석사학위로 그냥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는 교사도 없고 교재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쓰리무 이렇게 됐는데 이것만 맞추면 레벨 31만 되면 석사학위를 주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 이제는 포멀하게 그냥 학위가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콜 42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요. 프로젝트 베이스 페다고지라고 문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이버 마켓하고 바로 연결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엄청나게 몰립니다. 우리나라도 에콜 42에서 모방에서 2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경산에 있고 하나가 서울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노 코र्स, 코스가 없어요. 프로젝트 하는 거예요. 현장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코딩 난리지가 없는 친구들도 40%가 들어옵니다. 학위 없는 애들이 35%가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면 취업이 100%예요.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 어느 컴퓨터공학과에서 100% 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위 없이도 대학을 안 가도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나오기만 하면 에버리지 셀러리가 47,000유로입니다. 한 1,600원, 1,700원 곱하면 되는 거죠. 네. 튜션은 제로고요. 그리고 5년 후에 삼성에서 사회공헌 차원에서 사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13기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학생 사회에서 사피를 아시아나가 굉장히 유행합니다. 그리고 사피 들어가는 학원이 생겼습니다. 저거는 1600시간을 가리키는데 대학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그리고 매달 100만 원씩 돈을 줍니다. 공부하는데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금 아마 4,000명인가 몇 명 졸업생들을 엄청나게 많이 배출을 시켰고요. 그리고 졸업하면 삼성, 카카오, 네이버 다 가는 겁니다. 그때 기사가 뭐였냐면 설콩공보다 취업률이 높다. 설콩공이 뭐냐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위를 하는 친구들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러나 취업하는 친구들에 있어서는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 시대가 왔는데 AI에 관련돼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걸 뽑으라고 그러면 정답은 없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불, 전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불을요, 원시인들이 한 군데 이렇게 모으는 거는 엄청난 지력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불을 모아가지고 동굴로 들어가서 동굴에 그렇게 벽화가 많은 겁니다. 그러한 지력을 이제 엄청나게 했고 1800년도에 전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넥스트가 지금 AI라고 얘기합니다. AI는 네 가지입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컴퓨터에다 집어넣는 게 머신러닝이고요. 그 머신러닝을 가속화시키는 게 딥러닝인데, 이 네 가지인데 AI는 another language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를 모른다고 해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어를 모르면 불편하죠. 인터넷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another language이기 때문에 AI를 모른다고 해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엄청나게 불편한 거는 이제 나타나는 거죠. 모시겠습니다. 이 기타라는 여자분이 인도 분이신데요. 저분이 아담 스미스가 작년에 탄생 30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알마마터인 유니버시티 글라스고에 가서 기조 강연하는데, 저분이 학부는 인도에서, 석사는 미국에서, 박사는 프린스턴에서 하고 하버드 경제학과에서 10몇 년간 교수를 하시다가 IMF 수석 부총재가 된 여성분으로서 이제 첫 번째 분이신데, 이분이 가서 강연을 하면서 AI인데 아담 스미스가 인비저블 핸드라는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빗대 가지고 아티피셜 핸드, 정말 돌아버리는 거예요. 말 정말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이제 다 미치는, 이분은 저보다 세포 분열이 많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정보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AI의 위험과 파워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위험은 지금 결국은 윤리 문제, 뭐 딥페이크 문제 지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AI를 규제할 수는 없는 거죠. 윤리 문제는 윤리 문제도 또 따로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성형 AI가 인간이 뭐라는 거를 재조명할 거라는 얘기.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미들 클래스 잡들은 굉장히 위태로운데,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학교, 인간은 이노베이티브, 크리에이티브, 창조적인 이노베이터 또는 프로블럼 솔버, 아까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얘기했던 프로블럼 솔버가 되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거기에 이제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AI 시대에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자를 끝없이 봐야 되는 거죠. 끝없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이버 마켓이 하이페잉 잡하고 로우페잉 잡으로 양극화되는데, 예전에 하이페잉 잡들은 로우페잉 잡들이 근접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봉급을 많이 받았는데 AI가 그거를 대체하기 때문에 간극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플래튼하게 된다는 게 그 얘기고요. 미국 잡의 3분의 2는 앞으로 굉장히 위태로울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AI가 산업혁명처럼 굉장히 디스트럭티브 할 거라, 파괴적일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엠퍼티, 공감 능력, 그 다음에 인지어니티, 창의성, 이런 쪽으로 우리는 집중해야 되고요. CNN에서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레이오프를 엄청나게 시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구글에서 14,000명 레이오프 시켰잖아요. 광고국에서 AI가 광고를 잘한다. 구글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그래도 세포 분열이 많이 된 친구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다 레이오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거는 론을 못 갚는 거예요. 집을 비싼 걸 사고 다 했는데 론을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I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면, 휴먼 스페셜리스트는 휴먼 스페셜리스트에서 리플레이스가 되는데, 어떤 휴먼 스페셜리스트냐면 AI 툴을 장착한 그러한 스페셜리스트로 가니까 AI를 모르고 내보내는 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머신러닝을 아는 친구들은 모르는 친구보다 12% 높은 걸 AI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학생들한테 AI 프리미엄을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드랍박스가 돈을 많이 주는데요, AI 머신러닝 알면 한 37만 불이 주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17만 불. 돈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어차피 짭짭으면 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요즘에 오픈 AI가요, AI 전공 박사학위를 얼마 정도 줄 것 같으세요? 배 교수님 얼마 정도 줄 것 같으세요? 지금 11억을 줍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구글이 8억을 줍니다. AI 전공 PhD. 한국도 지금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찾느냐? 지금 박사학위 논문 이런 것들이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서치를 합니다.
알고리즘 좋은 걸 개발을 했다. 연락을 하는 겁니다. 너 안 올래? 이렇게 됩니다. 일례로 제가 총장 재직 시절에 그 29살 되신 AI 전공했던 모 대학교 박사 받으신 분을 뽑았어요. 프레시 PhD 29살. 29살 어떻게 교수를 뽑지? 막 이렇게 됐었는데 하여간 모셨어요. 서울 캠퍼스였습니다. 꼭 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총장님 꼭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교무처장이 오시더니 총장님 그분 다른 데로 갔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어디로 가냐? 구글 본사로 갔습니다. 즉 그게 현실입니다. 옛날에 한양대학교 서울 캠퍼스 교수 된다 그러면 나 불렀어요 그러고 좀 가고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AI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네. 현실을 부정할 수 없죠. 저 왕 교수가 컬럼비아의 기계공학과 교수가 아닙니다. 비즈니스 스쿨 교수인데 작년 스프링 세메스터에서 가르치면서 AI를 모르고 학생들 내보내는 건 말이 안 된다. 컬럼비아 학생들 얼마나 우수합니까? 컬럼비아 학생들도 그럴지언정 다른 학교는 더더욱 해야 돼. 물론 그런 얘기 하시겠죠. 학생의 퀄리티가 차이 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존재하는 거죠. 우수한 학생들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알아야 돼. absolutely critical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력 시장은 어떻게 갈 거냐. AI를 아는 친구 모르는 친구 어떤 전공이든지 간에 자기의 데일리 태스크에 AI를 알고리즘을 개발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AI를 어떻게 쓰는지는 알아야 된다. 그게 조선일보 1년 후에 이게 지금 트렌드가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거 작년이었는데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AI가 쏘아올린 대이제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1군 인재는 AI를 아는 친구들, 2군 인재는 AI 모르는 친구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인도에서 이미 고객 상담 직원 90%를 다 잘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국 통신회사도 5만 5천 개 일자리를 다 AI로 바꿔요. 저거 나오기 전에 5만 5천 명 다 쫙 잘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한번 보실까요? 이력서에다가 내가 AI를 얼만큼 다룰 줄 아는지 그걸 안 쓰면 이력서 검토도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도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밑에 볼까요? 우리 지금 교육부에서 첨단산업 부트캠프, 산업부에서 부트캠프 하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AI 부트캠프 하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트캠프를 해서 빨리빨리 배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시죠. AI가 업무에 적용하는 직장인 75% 여기 보시면 AI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이게 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다 분석한 겁니다. 한국에서 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한양대를 비롯한 소위 연구중심 대학이 이제 앞으로 큰 위기에 빠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사내대학에서는 교육부 정식인가 석박사 학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양금 의원이 법안 제출해가지고 통과가 됐습니다. 이제는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 줬던 거를 회사에서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첨단 분야, 그 소위 연구중심 대학들은 다 첨단 분야의 우수 학생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만약 교수가 나는 거 되는 거 싫다. 그리고 연구원 가는 거 싫다. 난 회사 가겠다. 그럼 저도 일반 대학원 안 갈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월급 다 받고 석사 동안에 업무에서 다 빼주고 월급 다 받는 겁니다. 그리고 승진할 때 아무 지장 없고 그리고 회사 업무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도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럼 더 잘하니까 승진도 빨리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시대가 돼서 이미 LG가 AI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사내대학에 삼성전자공과대학 부총장이 계시고 총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양사이버대학하고 지금 매년 300명씩 지금 와서 온라인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반도체 쪽이요. SK하이닉스, LG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십몇 년 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년 전만 해도 이게 없었는데 이렇게 지금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뭐냐 키워드는 클래스 투 소사이티입니다. 강의가 사회하고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 그건 철학과가 됐든 영문과가 됐든 기계과가 됐든 상관없다. 예. 그래서 결국은 산학연계, 사회연계 강의 혁신이 필요하다. 네. 뭐 MIT 너무나 먼 얘기지만 왜 이걸 말씀드리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의융합 인재를 기르려고 많이 얘기를 하죠. 정답은 없습니다.
뭐 백인백색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가르칠 거였는데 대답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이요. 원래 스마트폰이 어디서 나왔냐면 1996년도에 핀란드의 탐페라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11년 후에 스티브 잡스가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저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음악, 전화, 인터넷 따로따로 있는 거를 스티브 잡스가 한 군데로 모아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든 게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는 is just connecting things다. 기존에 있는 거 그냥 연결하는 것뿐이야. 그 위에 영어 써 있는 건 뭐냐면 누가 창조적인 걸 만들었을 때 물어봐면 길티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한 게 없기 때문에 죄스럽다는 거예요. 한 개 별로 없고 그냥 기존 걸 그냥 합쳤으니까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버전으로는 창의력이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의 유의미한 경험들을 연결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데 이게 대학에서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방법이 있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요거 설명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문제를 직면합니다. 문제를 직면해요. 이게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경험을 많이 한 학생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게 바로 창업이고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과연 대학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김우승 버전의 창의융합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대로 대학에서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해야 됩니다. 현장 실습도 보내야 되고요. 그러나 진정성 있는 현장 실습이죠. 그냥 숫자만 채우고 내보내가지고 학생이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돈도 안 받고 하는데 그걸 현장 실습이라고 해요. 절대 안 되는, 그거는 그냥 잡 쉐도잉입니다. 잡 쉐도잉이에요. 그거 가지고 교육부에 엄청나게 항의들 많이 했습니다. 이거 보시죠. 그리고 지식과 경험을 연결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대학에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지, 4년제 전문제 그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이 MIT가 얼마나 우수한 학생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UROP라는 걸 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ST 붙은 학교들이 이거를 다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습니다. Undergraduate Research Opportunities 프로그램인데 UROP.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Explore different ways. 이래서 융합인재가 길러지는 거거든요. 과목 융합한다고 해서 융합인재가 길러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better than nothing이라고 과목 융합하는 것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낫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융합인재가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프로젝트를 하면서, 프로젝트가 되게 융합적이거든요. 하면서 다른 전공 것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융합인재가 이제 길러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놀라운 건 뭐냐면 1969년서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대학은 없습니다. 레가시가 있는 대학이 없습니다. 그냥 뭐하고 끝나고 정부 돈 있으면 그거 받아서 그 기간 동안에 잘하다가 끝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얘기하는 대로 1년에 6,000개 프로젝트를 합니다. 6,000개요. 그리고 MIT 졸업생 시니어의 93%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93%가. 그리고 이거는 학생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하는데 다 뭐라고 돼 있죠? 제가 언더라인 해놨지 않습니까? 리얼월드. 그러니까 실제 문제를 풀어보게 한다는 겁니다. 실제 문제를, 리얼월드. MIT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시간이 다 됐다고 오셨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오시니까 무섭네요. 농담이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실까요? Available in every MIT department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모든 교수님이고 모든 학과 다 해야 된다. 우리나라 어떤 줄 아세요? 교육은 맡겨달라. 나도 교수인데. 아름다운 규제가 있는 겁니다. 규제라고 다 나쁜 게 아닙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아름다운 규제가 필요한 겁니다. 자율로 맡겨달라. 뭐 해달라. 대부분 그러죠. MIT 교수님들이 뭐 연구력이 없습니까? 보세요. Available in every MIT department. Every lab, every institute, every center 다 하는 겁니다. 그거 안 해? 안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MIT도 이렇게 하는데, 예? 그래서 그 YUROP 돼 있잖아요. 학생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 현장 실습할 때 도움되고
퍼스트 잡 잡을 때 도움돼. MIT 학생들이 취업을 못 하겠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현장 나갔을 때 스킬 미스매치를 너 줄일 수 있다. MIT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UROP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MIT 학생들의 3,000명이 매년 참여를 하고요. 교수들 연구년 가고 뭐 어디 가신 분들 제외하고는 다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베이인데요. 학부의 52%, 석사의 41%가 응답을 했는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학부 교육혁신 플랫폼의 94%, 그리고 현장 실습의 75%, 석사는 56% 참여하고 현장 실습이나 이런 거 한 거 도움됐고 그 회사로 갔나? 배철로는 47%, 마스터는 35% 갑니다. 그리고 회사 취직을 했는데 너 어디로 갔니? 물어보니까 MIT 애들도 대부분 다 인더스트리로 가는 겁니다. 80% 이상이. 학부 친구들은 82%가 인더스트리로 가고요. 그리고 마스터는 88%인데 요거 보면 재밌어요. 대학원 가는 거는 학부는 석사 가느라고 많이 가는데 석사 애들은 박사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학의 박사과정 학생들 보면 링, 팽, 챙, 킴, 리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릴렉스 하세요. 제가 빨리 할게요. 그리고 이제 스탠포드 한번 보실까요? 스탠포드가 어떤 학교입니까? 여기도 30년 전에 미래 교육은 어떻게 돼야 되지? 도입한 게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입니다. 리얼 월드를 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회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회사분들 만나면 이제 대학만 갖고 너무 뭐라 그러지 말아라. 인력을 배출하는데 수요처인 당신들도 인력 양성 교육에 엄청나게 참여해야 된다. 맨날 컴플레인만 하고 뭐 길러놨는데 갖다 쓸 애가 별로 없고. OJT는 기업의 몫입니다. 어떻게 OJT가 대학의 몫입니까? 근데 그분들은 OJT도 다 대학에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졸업학점 확 줄었잖아요, 저희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프로젝트 베이스요. 올린 칼리지 아시죠? 네,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요. 이분이 2002년도에 이제 첫 번째 신입생을 받았어요. 이 밀러 총장이 22년을 총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린 공대를 지금으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 매 4년마다 총장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정부에서 돈을 갖다가 해도 그건 불가능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제가 이제 밀러 총장 한국에 초청도 했었고 밀러 총장하고 대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여긴 테뉴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테뉴어가 없기 때문에. 예. 볼까요? 여기에 가장 유명한 게 캡스톤인데요. 시니어 캡스톤 프로그램 인 엔지니어링 스코프라는 겁니다. 시니어 때 하는 겁니다. 1년짜리 프로젝트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줄 때 회사에서 학교에다가 6만 불을 줍니다. 6만 불을 줍니다. 그런데 파이널 프로덕트가 좋을지 나쁠지 모르고 6만 불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파이널 프로덕트가 좋은 게 나와서 특허가 나오면 그거는 회사 소유한다고 계약서에 다 쓰게 돼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니까. 예. 그러나 학생들이 좋은 거 나오면 회사 주고 자기는 배웠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회사들을 한번 보시죠. 포드, 도요타,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런 회사들이, 아마존 이런 회사들, 우리나라 대기업도 그렇게 있나요? 계약학과는 하죠. 계약학과는 너무나 리미티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그죠? 그렇게 가야 되겠죠? 네. 이런 거를 다 알고는 있지만 실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이 대학이요, 마스트리트 대학인데요, 굉장히 도도합니다. 거기 벤치마킹 하러 간다 그래도 잘 안 받아줘요. 이 대학이 1976년도에 개교를 하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전통적 대학 교육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그러면서 도입한 게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미국이나 리얼 라이프 챌린지, 리얼 월드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거. 유럽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나요? 레이버 마켓하고 바로 연결시키겠다. 근데 이 대학이 교육 중심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 중심 대학입니다. 저기 제가 더 타임스 평가하고 QS 평가 대놨잖아요. 연구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엄청난 신경을 쓰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기 제가 쓴 대로
마스트리트 대학은 PBL을 뭐 하냐마냐가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모든 전공에서 법학도 하고 못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왜?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느 전공이나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PBL의 파운더라고 돼 있고요, 리서치를 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문제도 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에서 제가 2017년도에 ICPBL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돼요. 이거 뭐 스토리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앞에 왜 만들게 됐는지 말씀 못 드리고요. PBL을 보자. 그래서 IC. 근데 그때 IC는 인더스트리 카풀드인데, 그때 인더스트리는 사회 전체를 포함하는 거지 이공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여기 보시면 이건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정부에서 돈 줘서 그 돈 있을 때만, 재원 있을 때만 어떤 스페셜 프로그램 만듭니다. 돈 없어지면 끊어지고, 이렇게 해서는 그건 레가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밑거름으로 그건 시드머니로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갈 건지에는 대학의 몫인 거죠. 그래서 일반 교과목 16주 강의에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스페셜, 누구나 다 듣는 거니까 그 강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육혁신 얘기를 하지만 강의혁신 없이는 교육혁신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혁신은 아무리 교육부도 얘기하고 뭐 정부에서 얘기해봐야 불가능해요. 왜냐? 교수의 노력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폰트를 좀 크게 썼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인문사회 교수님들이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예요. 김우승이 너 기계과지, 맨날 인더스트리만 강조한다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뮤직 인더스트리, 아트 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 아닌 데가 없습니다. 스포츠 인더스트리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다 인더스트리인데 그렇게 이제 해서 제가 저렇게 얘기해. 이공계 국한된 게 아니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세요. 안 봐요. 그래서 저 폰트를 좀 크게 한 거예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네 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문제를 준다, 현장 사람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참여한다, 머지 형태입니다. 그리고 대척점에 있는 게 뭐냐면 교수님이 워낙 산학협력을 잘 하시면 본인 스스로가 문제 시나리오를 만드시고요, 학생들끼리 팀 베이스끼리 피어 리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가 있고 하나가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교수님은 계시지만 못할 교수님은 없는 거예요. 인더스트리 거고 자기가 꼭 가져오지 머지 형태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다음에 평가, 자료하고 평가하고 이겁니다. 이거는 그냥 간호학부, 제가 전문대학이라 저 사례를 좀 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간호학부인데요, 여기 보시면 M유형이잖아요. 그 행복 경북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거 한 겁니다. 다 자세한 건 제가 말씀 못 드리고요. 캡스톤 디자인, 이것도 간호학부 대학원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캡스톤 디자인해서 학생들이 이런 실질적인 걸 하고요. 인공지능 같으면 SK텔레콤하고 이거 16주 강의입니다. 그래서 하나 내지 두 개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교수님들의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전문대학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학과는 국회 구력보존소를 가는 겁니다. 인문사회계 다 합니다. 사학과도 하고요. 학생들이 거기 직접 가서, 얘네들은 졸업하면 여기 가고 싶은 장소니까요. 음악학과도 안 하는데 안 할 때 뭐 있어요? 우리 정경윤 교수님이 제가 이제 정년 퇴임하고 퇴임식에 이제 하고 나서 나오는데 막 뛰어오신 거예요. 종전에 제가 안 했는데 해보니까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EBS PD가 학생들이 너무나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히 팬이 됐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융합학은 시젠하고 코비드 때 다 했고요. 경영학부 LG랑 해서 학생들이 직접 그 LG 트윈타워 가서 발표하는 거고요. 정치 외교학과도 합니다. 학부 학생들이 책을 썼습니다. 학부 학생들이요. 사범대 응용미술학과 메가스터, 왜 또 메가스터디냐, 재수생 학생들이 좀 안정감이 있어야 되니까 환경 디자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의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 디자인 교과목에 하고 교수님은 국제 컨퍼런스에서 논문 발표하신 겁니다. 교육공학과가 삼성전자랑 했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과정인데 밥캣이랑 해서 이 학생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밥캣 거기서 미국 본사 연수시켜 준 거예요. 관광학과는 한국관광공사랑 하고 있고요. 스포츠 산업학과도 하는 겁니다. LPGA 관련돼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 11월 현재 3만 1000건의 다운로드가 있고요. 289개, 서울대를 비롯해서 벤치마킹 안 한 대학이 없습니다. 저게 어떻게 나타났냐, 처음에 기관 이름을 크크크 니은니은해도 넘어갈 수 있었어요. 처음에 할 때 그럴 줄은 전혀 몰랐죠. 말이 안 되잖아요. 남의 학교 꼭 가져가면서 크크크 니은니은이 뭡니까? 그래서
학교 이름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했더니 다 드러나. 이거 에리카에서 했거든요. 소위 야 내가 에리카 거를 해? 이런 대학이 그랬는데 다 드러난 거예요. 왜?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서울대를 비롯해서 누군가는 카이스트 학생이 아닌 거죠. 학생이 이거 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누군가는 다 와서 하고요. 289개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영문 홈페이지하고 중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UCLA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누군가는 다 하고 있고요. 맨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삼성 SK 인재개발원에서 다운로드를 받은 겁니다. 전문대학에서 30개 대학에서 왔다 갔고요. 일반 대학은 130개, 173개 대학에서 왔고 교수님들이 926분이 오셔가지고 직원 선생님까지 하면 1200분이 오셔가지고 돈 내고 배우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다 무료로 했었어요. 근데 너무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에리카 팁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팁은 뭐냐면 Together Impressive 프로그램입니다. 함께하는 인상적인 프로그램에서 해프데이짜리, 원데이짜리 있습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서 재작년에 ESD,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올해까지 전 세계 ICPB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9개, 여기 전문대학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 대학들이 ICPB를 지금 공유를 해서 한양대학에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양대학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그 직원 선생님들 너무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도 제주도에 가서 공학교육 학회에서 우리 ICPB 센터 직원 선생님들 뵀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공유 많이 하고 있고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창업에 대한 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강의 혁신이 우리는 창업 선도대학도 있고 창업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강의 혁신은 모든 거의 인프라스트럭처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올림공대 학부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들은 졸업할 때까지 리얼 월드 프로젝트를 8개 내지 9개 정도 하는 겁니다. 졸업 후 10년을 봤더니 40% 졸업생이 다 스타트업 벤처에 있는 거예요. 여기 창업 선도대학 없습니다. 강의 혁신이 창업까지 다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개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얼럼나이의 75%가 다 스타트업 벤처에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학교 다닐 때 리얼월드 걸 봤기 때문에 학교 다니면서 창업할 수도 있고 졸업하고 나서 회사 들어갔다가 창업하면 실패율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많고요. MIT, 스탠포드 보여드릴게요. 뭐 여러 대학이 있지만 이 대학을 보시면 피치북이 지난 10년 동안 VC 15만 개가 분석을 한 거예요. 돈을 지원했을 때 그 친구의 학부 출신이 어디고 대학원 출신이 어디고 이걸 쭉 봤더니 스탠포드가 이거 대학원이 아닙니다. 학부생입니다. 학부생들이 스탠포드가 1400개를 창업을 해서 1200개가 오퍼레이션 하는 거예요. 80 몇 퍼센트, 90% 가까이 가는데 얼마를 벌었습니까? 캐피털 레이즈가 70.5 빌리언 달러입니다. 빌리언 달러입니다. 10억 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인지 한번 보시면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MIT가 5위인데 대학원으로 가면 이 숫자가 확 늘어납니다. 왜? 기술 창업이기 때문에 보시면 스탠포드가 2700개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얘기한 대로 항시 리얼월드를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생적으로 창업과 이어지는 거지. 여기 창업선도대학 없습니다. 창업선도대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창업선도대학도 필요하고 창업교육도 필요하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인프라스트럭처니 강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MBA는 하버드가 1등입니다. 지역혁신 플랫폼, 이거는 제가 이제 제안 드리고 혹시 교육부에서 이걸 받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제 사례로 했는데요. 라이즈 체계에서 지속 가능한 대학 센터를 통한 기업 지원입니다. 기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인더스트리얼 어세스먼트 센터입니다. 이게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에서 하는데 1976년에 만들었고요. SME, 스몰 앤 미디엄 사이즈 컴퍼니를 도와주는 건데 처음에 시작할 때 해가지고 이제 78년도에 DOE로 넘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매니팩처링 모든 분야를 합니다. 처음에는 에너지 세이빙만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스트 오브 패스트 센터인데 여기 보시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못 들어본 대학들 꽤 많이 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MIT나 스탠포드는 이걸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학에 이런 센터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데 이 대학들 다 로고입니다.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센터들인데
이거고요. 인더스트리얼 어셈블리 2020에서 2026인데 5년 주기로 뽑습니다. 5년 주기로 뽑아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게 코드입니다. 코드. 그러니까 페이퍼 매니팩처링도 있고 뭐 케미컬 매니팩처링도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을 테니까 그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그 기업과 관련된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SME를 한다고 돼 있고요. 5년간 하고 회사는 돈 받지 않습니다. 회사는 돈 받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들하고 교수하고 팀을 이뤄서 가는 겁니다. 팀을 이뤄서 가는데 유니버시티 오브 데이턴 인더스트리 어세스먼트 센터인데 이 대학을 든 것은 제 제자가 여기 지금 센터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제 기획과 제자인데 가가지고 SME 도와주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총장님 이거 한번 해보시죠. 아까 맞잖아요. 이 대학은 1981년서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 레가시가 있는 그런 센터들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데이 비짓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를 다 받고 나서 분석하고 해가지고 하는 건데 1981년서부터 지금 43년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하우가 엄청나게 쌓인 거죠. 돈은 얼마 주냐면 그 5년간 $2 밀리언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겁니다. 예. 그 오디트 팀도 있어가지고 이제 전화도 하고 뭐 이렇게 돼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만들면 라이즈 체계에서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거 이제 그 친구들이 학생들이 저렇게 나온 학생은 취업도 잘하는 거고요. 학생한테 돈도 줍니다. 왜냐하면 가서 자기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세스먼트 해주고 모든 분야 관련돼서 그 우리 전문대학에서 이제 교수님들의 스페셜티가 있으시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 도와주는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파이널 리포트도 해주게 돼 있고 그다음 팔로우업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토탈 버짓이 5년 동안 $2 밀리언 니까 뭐 한 26억 정도 되는 거죠. 뭐 그러면 1년으로 나누면 한 5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 한 센터당. 그렇게 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을 도와주면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게 꼭 산업부만 할 일은 아닌 거죠. 라이즈 체계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거기 가고 하니까 학생들에 대한 것들도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학생들이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3장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보네포라는 독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학사 목사님 아시죠? 그 보네포 이분이 39살에 히틀러한테 처형을 당합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당신 위험하니까 오라 그래요. 근데 이분이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나만 좋자고 갔다가 오면 내 말을 누가 믿겠냐고 안 갑니다. 아마 저는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실천이라는 것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준비를 하는 데서만 나온다. 저는 이거 학교를 바라봤을 때는 학생들을 위한 책임을 준비할 때만 실천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터 드러커가 그런 얘기합니다. AI든 뭐든 뭐 터뷸런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터뷸런스 시대에 가장 위험한 거는 터뷸런트 그 자체가 아니라 예스터데이 로직으로 과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과연 그렇지 않아요? 저 자신도 항상 반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마지막에 꾸짖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달라지기를 원하죠. 근데 똑같은 일을 반복해. 그걸 미친 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세니티 번역하면 미친 짓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미친 짓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헛소리는 거짓말보다 더 나쁘다. 제가 이거를 바꾸서요. 반성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내가 헛소리 너무 많이 했구나. 장도 하고 이러면서. 근데 이 헛소리는 거짓말보다 프린스턴 교수가 얘기한 건데 뭐냐면 거짓말은요. 거짓말하려고 노력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갖다 대면 거짓은 없어지는데 이 헛소리는 참이 뭔지 진실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던지는 거예요. 왜 던지느냐? 자기가 호의적인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짜 노동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 그건 농담으로 한 얘기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조그만 그룹의 리더든 큰들이 팀장님도 계시고 뭐 총장도 계시고 학장님도 다 있는데 리더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을 해서 그걸 집행을 할 때 가짜 노동 이걸 줄이는 거죠. 그래야 조직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뭐 정년 퇴임한 지 벌써 2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사죄하는 입장으로 이거를 이제 쓴 겁니다. 그동안에 제가 헛소리 한 게 있다 그러면 하겠다. 모르면서 한 것 같아요. 뭔지 모르니까 그냥 헛소리 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이 헛소리라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제일 위험한 거. 왜냐하면 조직을 흔들어 버리는 거니까요. 조직을.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게 재밌습니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금붕어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봉지를 마구 흔들다가 살아있는 다른 3마리 금붕어를 죽이는 어린아이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다 죽인다는 거예요. 헛소리가. 헛소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장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헛소리 그만하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